누워있는 얼굴은 실제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꼭 앉아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이 되는 치트키 같은 시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플한 피부 문진수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큰맘 먹고 유명하다는 피부과에 가서 상담실장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바로 세완하고 시술 침대에 누웠죠. 한참을 기다리니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고는 바로 기계를 제 얼굴에 갖다 대는 거예요. 어디가 고민이세요? 라는 짧은 질문조차 없이 기계적인 시술이 시작될 때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SNS를 보면 공장형 병원이라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곳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시술을 받으러 가면 원장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런 병원이라면 당장 나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실패 없는 피부과 선택의 절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얼굴을 망치는 시술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앉아서 하는 디자인이에요. 원장님 시술할 때 당연히 누워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쁜 옷을 맞추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단사가 손님의 몸에 딱 맞는 수트를 만들려면 손님이 서 있을 때의 체형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바닥에 누워 있을 때의 체형을 봐야 할까요? 당연히 서 있을 때죠. 사람이 누워버리면 중력 때문에 가슴 근육도 배살도 옆으로 퍼져버리니까요.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피부는 고정된 벽지가 아니라 지방이라는 부드러운 쿠션과 근육이라는 탄력 밴드가 층층이 쌓여있는 아주 유연한 구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주로 앉아있거나 서있죠. 이때 중력은 우리 피부를 아래로 정직하게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팔자 주름이고 심술보라고 불리는 불독살이에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단순히 샷을 쏘는 위치를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평소의 얼굴 상태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처졌는지, 어디를 끌어올려야 가장 자연스럽고 이쁠지를 계산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에요. 이 설계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비싼 장비를 써도 결과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피부과에서 이 앉아서 하는 디자인 과정을 생략하곤 합니다. 실제로 디자인을 아예 하지 않고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봐야 되니까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디자인을 해서 시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공장형 피부과의 특성상 하루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한테 시간을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유니플 요원은 다릅니다. 저는 시술 직전 환자분과 반드시 마주 앉은 상태에서 거울을 함께 봅니다. 이쪽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건 사실 이 앞광대 쪽에 살이 처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는 포인트와 환자분이 고민인 부위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환자분이 누워있다 보면 어디가 고민이었는지 정확하게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을 하는 시간이 실제 시술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차이도 있어요. 우리가 침대에 눕는 순간 중력이 얼굴 뒤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앉아있을 때 그렇게 심해 보이던 팔자주름이 쫙 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술하는 원장님은 어디가 진짜 문제인지 모른 채 매뉴얼대로 쏘게 됩니다. 정작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할 처진 부위는 빗나가게 되고 오히려 살이 없어서 피해야 할 부위에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볼거짐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색소 레이저 그리고 일부 주사 시술, 제모 시술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진행해도 전혀 무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리프팅이나 필러 같은 시술은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누워있는 얼굴은 실제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꼭 앉아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잘못된 상태로 시술을 하게 됐을 경우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서 결국 다시 시술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질문이 누구는 이거에서 예뻐졌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 하면 안 되나요? 그럴 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분께는 정답이었을지 몰라도 환자분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령대도 다르고 피부의 두께도 다르고 심지어는 얼굴의 비대칭 정도도 다 다릅니다. 20대의 탄력 저하와 50대의 처짐은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어떤 분은 식습관 때문에 얼굴에 붓기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소 표정 습관 때문에 특정 근육만 발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이 되는 치트키 같은 시술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피부과를 가셨을 때 판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장님이 시술 전에 앉은 상태에서 직접 제 얼굴을 봐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담 실장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원장님은 시술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술을 한다면 그 병원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 고민 부위와 원장님이 보시는 개선 포인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디자인 과정이 있나요? 단순히 어디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얼굴에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는 피하고 여기는 채울게요 라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패키지라고 해서 남들하고 똑같은 300샷을 똑같은 부위에만 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충 설명하거나 정확히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장형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과정이 생략되거나 누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볼거짐이나 비대칭 같은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주고 내일처럼 걱정해주는 다정한 주치의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더 건강하고 유니풀해지는 그날까지 수원 유니프루 의원 문진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